오늘 모신 분은 유한타증권 박현상 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강보합 정도라고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도 마이너스까지 갔던 거를 어제 저녁에 좀 봤는데 다행이지 않나 싶은데 오늘 미국 증시 한번 총평 한번 해주시죠.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 밤에 제가 오후에 좀 일정이 있어서 늦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미국 증시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네. 안 좋은데 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9시 한 15분인가요? 그때 ADP 민간 고용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요즘은 뭐 그리즈 굿, 배드 이즈 배드라 그러는데 고용이 좋게 나오는 게 좋을까? 안 좋게 나오는 게 좋을까? 이런 건데 전 개인적인 생각은 적당히 나와야 된다. 네. 왜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만약 고용까지 안 좋아버리고 인플레이션 잡혀서 치고요. 안 좋아버리면 비컷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하루 이틀 정도의 변동성이 커져요.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꼭 우리 증시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위해 미국은 들어 올려놔요. 그래서 오히려 매물이나 이런 건 빠지고서 올려놓긴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미국은 스테디하는 게 가장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기존의 그 ADP 민간 고용이 예측치가 12만 4천 건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발표한 게 14만 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어제 졸츠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제 졸츠 나왔고 어제 ADP 민간 고용 나왔으면은 이게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또 고용 보고서 내용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 혹은 금요일이 그렇게 크게 두렵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일단 요게 어떻게 보면 그 ADP 자체가 고용 보고서의 일부의 선행지표 역할을 좀 하긴 네. 하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뭐 연준 위원들의 그 평가라는 이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오늘까지 현재는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기 잠깐 화면 보시면은 이거죠. 그 ADP 나오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인하 확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날 같은 경우 33.5였어요. 4.2, 4.5로. 근데 이게 29.3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비컷 확률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뭔가 시장에서는 비컷을 바란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빨리 안정화되는 고용이 안정화 시기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제 또 핵심은 뭐냐면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맞아. 테슬라 인도량 우리 네.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었죠. 네네. 그러니까는 우리 815에서 제가 솔직한 얘기를 드리는데 테슬라 인도량 3분기 자체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분기에 이런 개인적으로 깔딱고개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제 나온 거를 말씀드리면은 3분기에 46만 9천 대의 생산 그리고 46만 2천 대의 인도를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우리 컨센서스가 47만 대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연간 200만 대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3분기에 46만 대 정도 나왔다. 제가 솔직히 그냥 장 시작하기 전에 테슬라 인도량을 봤을 때는 시장 해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지. 왜냐면 기대치보다 한 6천 대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6, 별로 7천 차이가 대. 안 나죠. 그러면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보시면은 테슬라 그 추세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잠깐 네. 화면 보시면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면 버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죠. 어제 좀 빠졌어요. 빠졌는데 거의 장중에 6%까지 빠지다가 3%로 땡겨 올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제 막 빠질 때 제가 시장에서 한 11시, 12시까지 보고 잤는데 이때 기준으로는 ESS 쪽 같은 경우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미국 어떡하지? 그때 엔비디아도 많이 빠지고 있었고 다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시장에서 오후에 미국 시장 오후에 들어 올렸다라는 게 좀 다행일 것 같고요. 말씀 나온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하루 이틀 전쯤에 그 미국 외신 보고 좀 봤는데요. 그 미국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어떻게 될 것이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말부터 회복 예상을 한다라는 게 헤드라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블룸버그 자료이긴 한데 시장 조사기관인 JD 파워에서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실제 자동차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데는 좀 시차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자동차 구매자 이것만 딱 들어오던데요. 구매자의 3분의 1이 미국 대선 이후에 구매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까지 구매를 미룰 것이다. 이거죠. 불확실성. 맞습니다.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때 클리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래 캐즘이라든지 자동차 판매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전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슬슬 좋아진다.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 연말부터 일부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좀 빠졌고요. 엔비디아도 빠지다가 좀 올랐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장 시작하기 전에는 이거죠. 빠지고 있는데 이거 빠지면 어떡하나 좀 했는데 JP모건에서 블랙엘을 4분기 양산 및 출하를 앞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놔두고 살짝 플러스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젠슨왕이 인터뷰를 한 거죠. 블랙엘 수요가 미친 수요를 보여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미친 수요. 예. 그리고 모두가 블랙엘을 먼저 손에 넣고 싶어 한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약간의 CEO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잘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믿지 않는데 미국은 믿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젠슨왕 CEO가 어느 정도 시장을 살렸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 1.4%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필반도가 엔비디아 좋았고 필반도 올랐고 이렇게 되면은 다음 우리 시장이 조금 금요일 날 열린 시장도 다행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엔비디아, 테슬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테슬라 수치를 좀 잠깐 혼동을 했는데 시장 기대치가 네. 시장 기대치보다 한 400대 100개 차이가 안 났어요. 그렇죠. 실제 예. 발표는. 예. 그러니까 사실 미미한 건데 주가는 4% 빠졌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죠. 요거 때문인 것 같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정을 또 봤을 때 사실은 지금 3분기는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제 기준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니까요. 악재만 반영된 구간이고 그리고 저기 중국의 BYD 보시면 아시다시피 BYD는 3분기에 110만 대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테슬라랑 차이가 엄청 커요. 그러면 전체 글로벌리 해가지고 중국 시장이 견인하고 지금 근데 솔직히 중국 시장이 견인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한 2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테슬라 인도량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G2 국가인 미국이 얼만큼 자동차 판매가 살아나는지 중국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중인지 그러니까 이것을 글로벌리하게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2차 전지 주식들도 저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11월, 10월 4분기가 좋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자세한 거 섹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미국 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두 축이 움직였다. 그리고 다행히 플러스로 했는데 이것은 그냥 크게 뭐라 그럴까요? 다행인 거긴 하지만은 일단 금요일 날 고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꾸 이 징검다리 휴가라 그런지 연휴라 그런지 자꾸 금요일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 증시에 있었던 호재들, 악재들 한번 구분해 볼까요? 일단 그러면은 이게 우리 사이에서 이게 오늘 이제 어제부터 오늘 넘어가는 시기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호재가 뭐냐면은 여기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나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중동 어제 이란에서 미사일만 200발 가까이 쐈다 네. 그랬을 때 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 했는데 그거 신경 안 썼어요. 신경 안 쓴 거. 네. 다행히 이거 크게 글로벌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게 좀 너무 다행이었어요. 다행이었다는 너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고용을 받고 테슬라의 실적을 얻고 엔비디아의 귀를 기울였다. 이게 가장 크거든요. 시장은요. 더 이상의 확전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것도 중요한데 잠깐 화면 보시면 엔달러거든요. 엔달러가 146엔까지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지금 140엔을 거의 마지노선으로 봤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확인하면 이렇게 된 것 같고 이것에 대한 기저가 뭐가 깔려 있냐면은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그 누구죠? 그 우에다 총재를 만났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만나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좀 있는데 너무 좀 고마웠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금융 완화의 기본적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켜보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융정책 구체화 수법에 대해 정부가 이것저것 말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분도 그러니까 총리가 되자마자 장이 박살이 나버리니까 부담감을 느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일단 이게 립서비스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외신 평가 보니까는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완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은 크다라는 부분으로 외신에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엔캐리는 일부 지금 시장에서 크게 우리가 뭔가 생각을 했었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근데 이게 좀 그렇게 시장에선 그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 시장은 어제도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제가 시장을 바라볼 때 그 주식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식이 움직여야지 언론상에서 보도가 막 많이 되는데 이번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은 거고 그리고 대표님 어제 그거 보셨어요? 어제 그 부통령 토론회 보진 이거, 않았는데 네, 이것도 있었는데 얘기가 없어. 저 솔직히 조용하던데. 그러니까 조용했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긴 나오지만 그냥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공화당 벤스 부통령 후보가 일부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월츠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 계속 그쪽만 자꾸 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뭔가 트럼프 쪽이 조금 우세화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표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약간은 에너지 관련주가 움직이든지 혹은 우리 시장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신재생이 박살이 나든지 2차 전지가 크게 빠지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참 오늘 우리 한국 증시가 열리지 않은 게 참 아쉬워요. 지금 일본도 니케이 같은 경우 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야 이럴 때 우리는 쉬어가지고 또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뭐 좀 많이 화제가 됐는데 글로벌 증시의 악재 한국장 개장. 자 지금 중동 위기 문제 그리고 또 미국의 항만 파업 이것도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크게 어제는 압박으로 왔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골드만에서도 10월 말 랠리가 온다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좀 우호적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다행히도 골드만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우호적으로 움직입니다.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간 대표적인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모건스탠이라든지 BNP 파리바 이런 데보다는 골드만이 그래도 우호적인 거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 항만 얘기 나와가지고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미국 선물 시장 좀 보다가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지금 철강석 있잖아요, 대표님. 지금 보시면은 선물 시장에서 15% 오르고 있거든요. 엄청 엄청 철강주들 그럼 되게 좀 호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국내 시장에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선물 시장이라서 좀 추후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다른 거는 뭐 어쨌든 금은 일부 빠졌고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근데 철강석이 좀 올랐고 구리도 좀 올랐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저에 깔린 건 두 가지입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항만 노조 파업에 동부 쪽 파업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그 밀도 좀 올랐고요. 이런 식으로 좀 원자재 시장이라든지 식량 시장에서 파생이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 철강석 이쪽은요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이 더 커요.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가 조선주 얘기할 때 후판 가격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철강석은 중국의 건설 경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이 움직인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솔직히 제가 빅테크만 몇 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뭐 니오라든지 뭐 샤오퐁 그리고 리오토 이런 쪽 그리고 핀도더 알리바바 이런 쪽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국 시장도 움직인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축이 항상 우리가 밑에서 올라올 때 있지 않으세요, 대표님? 올라올 때 이런 얘기를 드리죠. 그때는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지표들은 좋지 않기 때문에 미리 빠져 있었던 거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그 지표를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저점을 쳐다보기 때문에 밑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모든 상품 시장, 모든 주식 시장, 모든 종목에도 다 반영이 된다. 이건 어떤 공통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온 게 대표님 제가 중국 얘기 조금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이 말씀을 좀 오늘 꼭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요. 가족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제 홍콩 시장이 얼마 올랐죠? 홍콩 H가 7% 올랐고요. 야 엄청나요.
그리고 항생이 6% 올랐어요. 물론 중국은 쉬었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매매에 활용해 볼까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해외 주식 총 상위에서 중국을 바꿔볼게요. 이거 굉장히 좀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 해외 주식 총을 나눠가지고 상위로 세팅한 건데 기준 못 해줘 볼까요? 이게 지금 중국 주식의 시총 1위라는 종목이 이렇게 가요. 와, 엄청나네. 공상은행 보이시죠? 농업은행 보이시죠? 여기서 중국은행 이렇게 보이시고 인수보험주 보이시죠? 인수보험. 얘가 지금 중국 주식 상위에서 시총 6위예요. 초상은행, 신화에너지, 차이나텔레콤 보이시죠? 지금 뭔가 시총 상위주들 우리로 치면 원화한선 시총이 진짜 큰 종목들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물론요 저도 중국 부양책 첫날 발표 날 인민은행에서 이제 180조 푸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날 출연해서 저 제한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2014년도 15년도 기억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중국 시장은 상한가 하한가가 10%입니다, 대표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아마 모르실 텐데 오늘 사면은 단타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단타 안 됩니다. 오늘 못 팔아요? 못 팝니다. 저거 내일 결제된 날 팔아야 돼요. 단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르는 주식이 계속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그죠, 대표님? 그리고 그때는 2014년도에는 종합 상해 지수가 2,600에서 5,000까지 몇 달 만에 다이렉트로 올랐거든요. 지수가 더블이 났어요. 몇 달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지수가 더블이 엄청났겠네. 그러니까 물론 개별 종목들은. 그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외국인들 개방을 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저희가 소문을 듣고 기사를 보면은 중국 개인들 인민들이 흥분했다는 게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레버리지라 금융이라 그래서 우리로 치면 스탁론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 1,000만 원 넣으면 1억 살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 그거 엄청 위험한 건데. 10%만 빠지면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진콜 나는 거죠. 깡통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올랐으니까 그것에 그래도 우리도 좀 이렇게 약간 매매하는 거 좋아하긴 하면 중국도 한 매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또? 그것도 진짜 도박 좋아하는. 아 좋아하죠. 그러니까는 진짜로 국민적인 그 열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소림사 스님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했는데 쫙 올라가다가요.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8% 7% 정도 나는 거 그냥 샀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한가가 10%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면 다음날도 오르거든. 빠지는 건 절대 안 삽니다. 왜요? 못 파니까. 손절도 안 되고 다음날 그렇지. 팔아야 되니.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쪽의 매매의 특성은 뭐냐면 특성은 오르는 게 계속 오르고 빠지는 건 계속 빠지고. 네. 혹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아래 꼬리 윗꼬리. 이런 뭔가의 주식의 뭔가의 그 선반영이라는 게 없어요. 좋으면 계속 좋고. 약간은 어떻게 볼까요? 매매가 굉장히 편해요. 좋은 거 쫓아오니까는. 그리고 이 말 드릴게요. 그러면은 현상아 언제 끝이 났니? 이거 말씀을 드리죠. 제가 시작할 때 최근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요건 제가 그 뭐 증권사 중국 애널리스트 분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최근 증권 계좌 신규 개설이 중국 당국에서 4배에서 6배 급증 중. 와. 주로 젊은 층이 주도를 하는데 10월 1일 기준으로 25세 미만이 20%, 25세 30세가 30%, 36세에서 50세가 40%.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데 85년생부터 95년생 투자자들이 과거 투자 경험이 있으나 계좌 비밀번호 까먹었대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것보다는 신규 트는 게 낫겠다. 이게 트는 거고 국경절 연휴 진짜 지금 하고 있는데 10월 1일 날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10월 1일 날 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 계좌 개설 해달라 해가지고 각 증권사 영업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여의도예요. 여의도에 있는 곳만 열은 거죠. 임시로. 열었는데 30일 계좌 개설 건수보다 영업부에서 계좌 개설 1일 날 쉬는 날 계좌 건수가 일단 최근 데이터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거죠. 데이터로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올라올 때는 데이터 안 좋다. 이게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데 중국 인민들이 그렇게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언제 끝이 나니라고 물어봤을 때 2014년, 15년도 기억해 볼게요. 그 레버리지 금융이라고 할게요. 제가 10배짜리 살 수 있는 거를 중국 당국에서 하도 난리가 나니까 2달 줄 테니까 저거 다 꺼 그랬습니다.
그때가 고점입니다. 레버리지를 청산시키라고. 근데 저도 그때 완전 고점 정리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왜 그럴까요? 반등 나올 거야. 그때는 또 안 팔게요. 그렇지. 우리 보통 생각하는 게 떨어지더라도 예. 저 반등은 나오니까. 근데 요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그때 물려있던 주식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물려 있는 거죠. 올해 중국 시장 보시면은 올해 초부터 외국인 매도, 개인 매도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 내에서. 네. 근데 이제 개인 매수와 외국인들도 지금 저기 외신 보시면은 뭐 저기 외신에서는 이래요. 중국은 종목 공부할 필요가 없다. 지수를 사야 된다. 이게 그렇지. 그들은 과거의 폭발성을 알 거예요. 왜 좀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걸 더 가자 하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 우리 구독자분들 가족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상승을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유동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우리로 치면 동학개미 운동이죠. 이런 식으로 그 개인들의 힘은요 중국 시장도 굉장히 세다. 굉장히 세다. 그러니까는 이번 기회에 한번 뭐 매매하기는 좀 어려워요. 최근에 올랐으니까는. 그런데 14년 된 지수가 따블이 났어요. 아직 네. 올라와도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만약에 따블로 치면은. 그러면은 이쪽을 한번 우리가 봐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조금 더 연장선상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주식, 국내 주식 매매할 때 차이나 플레이 주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화장품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차이나 플레이를 하는데 짜증이 나는 게 이거예요. 계속 팔아요. 한 번 화이나 플레이 했다가 한 번은 미국 좋은 거 했다가 이러잖아요. 이러니까는 주식이 안 가요, 국내는. 만약에 중국 쪽이 살아나고 생각할 때는 이쪽에 대한 ETF라든지 이쪽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으로 좀 약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아직도 해봐야 될 기회가 있다. 일단 이렇게 크게 솟으면은요 조정 나오면 달라붙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장중에 잘 째려보다가 조정 나오는 걸 봐야죠. 그러니까는 요럴 땐 편하게 그냥 분할 매수. 그러니까 좀 빠질 내가 100이라는 금액 살 거면은 2, 30 정도는 지금 사놓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빠질 때 조금 더 사고 두세 번 정도 나눠서 하면은 최소한 적어도 엑시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주식은요 대부분 주식들이 그 국가 겁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장 폐지라든지 그런 대주들의 리스크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큰 것들 위주로 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가 좀 그래도 특징적으로 봐야 할 섹터나 종목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번 주 지금 가장 특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을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반도체 어떻게 올라오느냐예요. 강인 진짜 네. 삼성전자 너무 짜네 이젠. 지금 우리 시장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분위기에 따라서 정말로 컬러가 확 바뀌거든요. 일단 전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예요. 6만 원 깨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59,900원까지 갔다가 저 짜증나서 잠깐 나갔었거든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 월요일 날도 안 좋았고 그 우리 화요일 날 쉴 때 1분만 좋았고 이런 상황이 너무하다. 그런데 국내 주식은 이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너무 심하다 싶을 때 들어오는 정도 수급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5만 전자 되니까 쫙 그때 좀 빨아올렸잖아요. 들어와요. 그게 그래도 2%씩 한 번에 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외국인 매도도 지속이 되고 있고 하지만 반도체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전일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강했거든요. 네. 강한데 이게 코스닥 지수랑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저는 이게 뭐 아시다시피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최근에 좀 더 강한데 2차 전지 없이는 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그런 선 매매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테슬라 인도량부터 시작을 해서 2차 전지 섹터 전반은 적어도 4분기를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매수가 들어오는 중이고 이 두 가지 섹터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그 자동차 섹터 있잖아요. 그 섹터가 사실은 저희 어제에서 오늘 넘어가는 시기에 그 자동차 그 데이터가 발표가 되긴 됐거든요. 네. 됐는데 시장 각도가 또 달라요. 거의 약간 플러스 수준을 유지하는 거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자동차 섹터까지 우리 수급이 선택할지 이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시장은 우리가 지금 미국 얘기, 중국 얘기 많이 했는데 막상 우리가 지역적으로 들어와서 국내 시장 봤을 때는 봐야 될 곳이 빠네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시장은요 다양성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돼요. 그런데 빤한 게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알테오젠 좋거든요. 바이오 좋아요. 바이오랑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쪽을 보는 일종의 그 주식의 선수급들의 매수와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바라보는 반도체와 2차 전지 한 그룹. 그리고 기관들은 여기 샀다 여기 팔았다 여기 샀다 여기 팔았다 아니 이 세 가지의 세 가지 매매 주체들이 모여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인데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적어도 삼성전자가 올라야 돼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거를 빼놓고 말씀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소부장도 연관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요만큼 오를 때 EOT에서 빵빵빵 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저점권이 거의 왔으니까는 조금 우리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내일장 체크 포인트로 어떤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 시장 봤을 때 일단 내일은요 뭐 보겠습니까? 금투세 관련 어떻게 결론 나는지를 볼 것 같아요. 네, 야당 그 의총이 있죠. 예. 결정 난다 그랬죠, 내일. 그러니까 뭐 어떤 이게 근데 이거죠. 원래 대표님 적어도 금요일날 발표를 하면 하루 이틀 전에는 코스닥이 그 전에는 세게 올랐거든요. 근데 오르다 말더라고요. 물론 거래소보다 강하긴 했지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좀 이러면 안 돼요. 안 믿는 겁니다, 점점. 이번에도 연기되지 않을까? 그렇지. 이게 시장은요, 신뢰예요, 신뢰. 우리가 개별 종목 봤을 때 맨날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저기 공시 늦게 내고 이런 보면은 그거 매매하지 말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신뢰가 깨져. 바이오 기업 일부들 있지 않습니까? 맨날 임상시 승인한다. 안 했으니까 바이오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을 물론 거래소보다 포스닥이 강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호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리 뭔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 플러스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이런 시장이 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존 올랐었다 떨어졌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번 주는 시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 밤에 있을 고용 보고서를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럼 상대적으로 확인하려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썩 그렇게 좋은 건 없습니다. 좋은 건 없는데 그나마 살아있는 섹터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그리고 금투세 관련 그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된 중요할까? 근데 이거를 저희가 장중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진짜 기사도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은 그런 국내 이벤트를 어떻게 제발 잘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화하는지가 가장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고용 보고서는 저희가 ADP랑 졸지를 봤다시피 그게 시장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좀 적당히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 국내의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내러티브성으로 움직였던 주식은 좀 쉬게 되고요. 네. 그리고 진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 보면은 미국 M7이나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시장 반응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표님. 그래서 미국 시장도 뭐 그렇게 크게 우호적으로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시장도 이벤트가 정말 제대로 끝나지 않고 또 지지부진하게 연장이 된다면은 이번처럼 똑같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또 오른 건 팔아야 되고 빠진 건 사야 되고. 그런데 지금 지수가 2,560포인트 정도 되는데 또 2,500포인트는 제한적으로 방어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스권이죠. 박스권인데 조금 종목 셀렉션이 지저분한 박스권. 그런데 저기 고용도 잘 넘어가고 우리 이벤트도 잘 끝나게 되면 또 뭐 모릅니까? 왜냐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주목할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시장이 올랐을 때 올라오고 있을 때 했던 섹터와 그리고 빠질 것 같아 했던 섹터가 달라요. 종합을 하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전쟁 리스크.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이란 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식량이라든지 네. 그런 뭐 해운 쪽 주식들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그 테마적 섹터 안에서는 메타버스 여전히 강합니다. 저는 이 오라이언이라는 이 안경이 아직 출시는 안 했고, 그렇지. 그래 하지만은 일단 시장이 재미가 없을 때는 이쪽에 대한 기대감. 왜냐면은 워낙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이런 쪽은 작은 주식들로 계속 안 좋을 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테마성만 뭉뚱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10월 12일까지 로보택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부분은 테마성으로 보시는 거고 시장이 오른다. 이거 좀 오르는 게 저 좋으니까 오르면은 실적 시즌으로 가는 거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적에 가장 좋은 거 뭐가 있겠습니까? 화장품 좋고요. 좋고 그리고 음식료도 좋고요. 그리고 조선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에 대한 스터디를 잘 해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내용을 파악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잘 참고하셔서 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현상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